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코로나19 연쇄 감염 또다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격리가 해제될 시기가 됐지만 계속 확진자가 나오면서 격리 기간이 또다시 연장됐는데요. 이러다 농번기를 지나게 생겼는데 농민들은 그냥 돌려보내기도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도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계절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건 지난달 25일. 모두 5차례에 걸쳐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천과 인제 지역 농가에서 일하기 위해 115명이 입국했는데 전체의 26%가 감염된 겁니다. 최초 확진자들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격리가 해제될 때가 됐지만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격리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강원도와 홍천군, 인제군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격리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층에서는 음성인 사람들까지 격리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확진자들이 10일간의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뒤에도 일주일간 더 격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만에 한해 확진자가 같이 접촉이 될 경우 농가에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신중히 판단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으로선 빨라야 이달 말은 돼야 농가 투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확진자가 더 나오면 격리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격리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아예 포기하거나 농사를 중단하는 농가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4, 5개월이다 보니 농산일이 줄어드는 겨울철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데리고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을 농가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해 농가로선 부담이 큽니다. 그럼 2달 하자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포기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달을 일하고 2달은 그냥 월급을 줘야 된다. 그래도 농가들은 이러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어난 가운데 올여름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피서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이용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전국 50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만 시행했던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가 올해는 263개 모든 해수욕장으로 확대됩니다. 해수욕장 방문객이 적정 인원이면 초록색, 2배까지는 노란색, 2배를 넘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해수욕장에서만 시범 운영했던 사전 예약제도 확대됩니다. 올해는 강릉 안목과 동해 추암, 속초 등대 등 도내 5곳을 포함한 전국 25개 해수욕장에서 운영됩니다. 사전 예약제는 국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예약 시스템 플랫폼을 통해서 7월부터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사전 예약제 해수욕장을 제외한 나머지 해수욕장은 2m 간격을 두고 파라솔을 배정해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체온을 실시간으로 가늠할 수 있는 스티커가 도입돼 이용객이 부착해야 합니다. 도내에서는 강릉 경포와 동해 망상, 속초, 삼척 등 4개 해수욕장에서 체온 스티커를 배부합니다.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다가 이게 몸의 체온이 높게 올라가면 온도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안심콜 번호로 전화하면 방문 이력이 손쉽게 등록되는 서비스가 전국 모든 해수욕장에서 시행됩니다. 강릉 경포와 동해 망상, 삼척, 속초, 양양, 낙산 등 도내 주요 해수욕장 5곳은 올해도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이용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일부 낚시객들이 북한강에 좌대를 설치하고 오랜 기간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이른바 알박기를 해두는 건데 불법 행위인데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의암댐 상류에 위치한 북한강. 강가를 따라 띄엄띄엄 파라솔과 텐트형 낚시 좌대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낚시 명당을 차지하려고 이른바 알박기를 한 건데 불법 점유 행위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제 누가 설치했는지 알 수 없는 낚시 시설물들이 남아 있고요. 불과 몇 미터 차이로 똑같은 낚시 시설물 쓰레기가 며칠째 방치된 상태로 버려져 있습니다. 춘천시 서면의 또 다른 북한강 유역. 강가로 다가가자 숲을 사이사이마다 불법 좌대가 방치돼 있습니다. 혹시 요거는 누가 설치해 놓은 건지 아세요? 글쎄 모르겠는데요. 아마 한참 된 것 같아요. 사용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나무 판자와 의자를 설치하고는 그대로 버려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루 몇 시간 합법적으로 낚시를 즐기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와서 그냥 잠깐 3-4시간 하고 가는 사람들도 와서 못하고 가니까 그것 때문에 할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춘천시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예산 156억 원을 들여 선착장과 낚시터 13곳 등 호수를 오염시키는 시설을 모두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낚시터가 운영되던 장소마다 불법 좌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싶은데 춘천에 뭐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없어서 사실 낚시 행위 자체를 또 막을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일부 낚시객들이 버리고 가거나 방치된 시설물 쓰레기도 문제입니다. 특히 장마철에 수위가 올라갈 경우 쓰레기는 물론 방치된 좌대가 쓸려 내려가 댐 수문을 막을 우려도 있습니다. 출력 저하 등의 발전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으나 지자체와 협력하여 부유 쓰레기를 적기 수거, 처리하여 장마가 시작되면서 얌체 낚시객들의 불법 행위로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 영랑택지 개발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택지를 싼 값에 분양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지점장 3명과 개발업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회피하기 위해 택지를 나눠서 개발한 이른바 쪼개기 개발에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인근 영랑택지. 2018년 택지 개발업자 박완식 씨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고 택지 일부 필지를 반값에 구입한 혐의로 원주 농협지점장 3명과 개발업자 박 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개발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법원은 3년 동안의 재판 끝에 이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부터 1심까지 담당 검사 10명, 판사는 9명이 거쳐갔습니다. 평생 읽어온 부분을 한순간에 무리한 기소로 인해서, 무리한 검찰의 수사로 인해서 안타깝습니다며.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원주 농협의 대출 과정에서 위법성을 찾기 어렵고 지점장들이 구입한 가격에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많아서 특혜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속 직후 직무가 정지됐던 지점장 3명은 3년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일단은 복귀는 했어요. 그 1심 끝나고. 네. 개발업자 박 씨와 농협 지점장들의 특가법상 증제 수재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박 씨가 영랑택지 개발 과정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회피하기 위해 택지를 나누어 개발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원주시는 이미 4년 전 허가가 난 데다 80% 정도가 분양됐고 기반 시설도 갖추고 있어 행정적으로 택지 개발 재개를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허가 나가서 사실상의 개발 다 이루어져 있고. 검찰은 박 씨와 지점장들의 대가성 대출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항소했고 박 씨 역시 쪼개기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1심에만 3년을 끈 재판은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어제 대전에서 열린 2021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상사업비로 국비 2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강원도는 2018년 특별상, 2019년 최우수상, 2020년 우수상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수상했습니다.
강원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일자리 전담 조직인 일자리국과 강원도 일자리 재단을 만들어 고용의 양적 발전과 질적 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릉과 춘천 그리고 원주 순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강릉이 6.42% 상승하며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춘천 5.33%, 원주 4.13% 순으로 뛰었습니다. 또 도내 전체로는 5.04%가 오르면서 지난 2011년 7.16%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강원도는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남북 공동 개최 홍보단을 운영합니다. 홍보단은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체육인 등 100명으로 구성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오는 12일 서울에서 홍보단 발대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15세에서 18세의 세계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대회여서 대회 붐 조성에 한계가 있어 강원도는 남북 공동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갈 생각입니다. 강원도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복구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장 가운데 대규모 사업장이 위치한 양구 해안면 1원의 소하천 복구 사업장과 인제 서화면 반월촌교 1원의 지방하천 복구 사업장입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역대 최장기 장마로 수해를 입은 2,428곳의 피해 시설 가운데 2,359곳이 복구 완료됐다며 나머지 69곳의 사업장도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8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오는 29일 횡성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강원도 7개 시군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횡성과 정선, 인제, 강릉, 태백, 홍천, 춘천에서 모두 7차례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클래식 영재들과 영재로 발굴돼 클래식의 거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젊은 음악가들의 무대로 꾸며집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전 공연이 무료지만 어제부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춘천 출신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정상급 축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한국의 관광을 세계에 알리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손흥민을 어제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고 한국의 매력을 전하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제작에 들어갈 홍보 콘텐츠는 축구 선수로서 빠르고 열정적이고 스마트한 손흥민의 특징과 한국 관광의 매력을 연계해 표현할 예정입니다. 이번 홍보 영상은 오는 9월 관광공사 유튜브, 페이스북과 손흥민 개인 SNS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잘 준비하고 춘천시가 오는 금요일쯤 춘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지난 5일
지역에서 1,200여 명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자가격리 중인 1명만 양성 판정이 나왔다며 최근 들어 지역의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까지 코로나19 확진 추세를 보고 오는 금요일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상점가와 속초 먹거리 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시범 상가로 조성됩니다. 이들 상가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자부담 없이 한 곳당 35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스마트 오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시 상가 상인들은 자체 배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속초 먹거리 단지 상인들은 강원형 배달앱 일단시켜와 연동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속초에는 식당 검색, 관광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대형 화면도 설치됩니다. KBS가 수신료 52% 인상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지역방송국 통폐합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 KBS 폐쇄 반대 범시민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원주 방송국의 축소 폐쇄와 동시에 추진되는 수신료 인상을 강력 반대한다며 날치기 수신료 인상을 접고 지역 방송국을 정상화시키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